자, 34번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 자, 일단 제목 먼저 보면 anxiety, 즉 불안이 더 많은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 요만한 길이에 나무까지, 나무 막대기라 그래야 될까? 나무 막대기를 갖다 손치자. 그게 무서워? 오, 무서워. 그러니? 전혀 아니잖아. 그치?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이면 걔는 바보지. 그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근데 우리가 그 막대기를 보기 전에 뱀을 봤다고 손쳐. 바로 앞에서. 정말 물릴 수 있는 거리에서 뱀을 봤다 손쳐봐. 그럼 시급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솔길이나 어떤 산길이나 걸을 때마다 뱀처럼 보이는 뱀 정도의 길이의 막대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 뱀일까봐 해서 시급시급 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말이지 그 말인 거야. 그 불안감이. 뱀을 안 봤으면 괜찮았을 건데 뱀을 봤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잖아. 그 불안감이 원래는 없어도 될 더 많은 불안감을 유발시켜버린다는 거야. 됐지? 자, 가보자. 자, 여러분이 불안할 때라는 건 뱀을 봤을 때라는 내용인 거야. 즉, the perceived threat potential of stimuli related to your anxiety can rise. 문장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 자, 문장의 동사 can rise. 주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불안과 관련된 여러분의 불안. 아까 문맥적으로 물론 뒤에 나오지만 문맥적으로 지금 원래 뭐 때문에 불안했던 거잖아. 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 뱀이라는 불안과 관련된 자극. 뭐가 날 자극하는 거지? 막대기잖아. 막대기로 예를 들어주는 거야. 막대기. 뱀 정도 길이에. 공교롭게도 막대기 색깔이 또 뱀이랑 비슷해. 그치? 여러분의 불안과 관련된 그 자극의 인지된 위험 가능성. 막대기가 원래 위험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위험 가능성은 제로잖아. 그 막대기에 눈이 찔리는 게 아니면요. 막대기가 누워있는데 어떻게 눈이 찔리겠어? 제로잖아. 그치? 근데 내가 뱀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막대기가 뱀일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지하는 거야. 사실은 위험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야. 인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뱀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막대기가 위험하다라고 인지하는 거야. 뱀을 안 봤으면 전혀 그렇게 인지하지 않았을 텐데. 즉 이 말이 그 말인 거야. 여러분의 불안과 관련된 그 막대기에 그 자극에 인지된 위험 가능성이 이제 생겨나는 거야. 뭐 때문에? 뱀이라는 것을 봐서 이제 불안해졌기 때문에. 이해돼야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 문장. things. 어떤 것들이야. 어떤 것들. 여기까지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것들은 무서워 안 무서워? 전혀 무섭지가 않지. 아니,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것들의 무서움을 느끼면은 집에 있어야지 그냥. 그리고 they might not usually trigger fear. 보통은 두려움을 trigger, 유발하다야. 유발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한다는 게 뭐니? do so 한다는 건. trigger fear가 되는 거지. 이제는 두려움을 유발하더라. 됐지?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 보통은 두려움을 유발시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한다. 즉 두려움을 유발시키더라. 왜? 우리가 지금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뱀을 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막대기. 일상적으로는 두려움을 유발시키지 않은 막대기가 이제 나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더라. 왜? 뱀처럼 생겼으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 문장. 예를 들면 그 얘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뱀에 대한 거야. 자, 여러분이
지금 하이킹, 뭐 이를테면 등산이든 뭐든 하이킹을 가는 과정에서 뱀을 만났다면, 심지어 even if, 심지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어떤 피해도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뱀이 나한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어. 그냥 지나갔어. 그냥 지나갔어. 뭐 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을지라도 하이킹 과정에서 뱀에 직면한다면, 뱀을 한번 봤기 때문에 뱀이 무서운 존재잖아. 그치? 심리적으로 특히 이제 불안감이 arose, 생겨나고 발생됩니다. 됐죠? 어떻게 만들면서? putting you on alert. 여러분들을 지금 경계태세를 취하게끔 만들어주면서. 경계태세를 취한다는 게 뭐니? 뱀이랑 싸움는다는 개념보다 뱀을 봤으면 도망가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putting you, 여러분을 지금 어디나 경계태세에 논다는 건 즉 경계태세를 취하게 만들면서.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만약 Father along the trail, 오솔길을 따라 더 가다가 Father, 더 가는 거야. Along the trail. trail이라는 게 이제 오솔길 정도 해석하면 되고, 오솔길을 따라 더더욱 걸어가다가 만약 여러분이 이제 어둡고 좀 캄캄하고 slender,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얄쌍한 휘어진 branch, 즉 나뭇가지를 본다면, 어디에서? 땅에서, 바닥에서 나뭇가지를 본다면, 물체야, 물체. 나뭇가지를 봤어? 그 물체인데 어떤 물체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ignore, 무시하는 그 물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길거리 지나가다 나뭇가지 보면 나뭇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 일상적으로 무시하잖아. 그치? 그런 물체, 즉 어두컴컴하고 좀 슬렌더, 얄쌍하고 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젠, 원래는 무시하고 왔는데 이젠 뱀을 한번 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 순간적으로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것을 뱀으로 간주하고 뱀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지. 됐지? triggering a feeling of fear, 어떤 두려운 느낌을 유발시키면서. 됐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장소에 살고 있어. 어떤 장소? 테러 경보가 흔한 이 장소에 살고 있다면, 무서운 곳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되게 무해한, 해가 없는 자극, 여기서 자극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니? 테러 어떤 것과 비슷한 자극이겠지. 이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위협이 되면 안 되지. 해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어? perceived. 잠재적인, 인지된 위협이 될 수 있다. 인지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야? 정말 그게 위협이 돼? 아니지. 내가 그렇게 인지하는 거지. 예를 들면 뉴욕이야, 뉴욕. 근데 알다시피 뉴욕이 어떤 곳이야? 가장 번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지. 그 알러트 레벨이 발생하는, 그 경보 레벨이 발생하는 이런 뉴욕에서 소포나 종이 가방, 어떤 놓여진, 어디에 놓여진? 빈 지하철 의자 아래. 빈 지하철 의자라는 건 사람이 위에 앉아있지 않은 이 말인 거야. 빈 지하철 의자 아래 놓여진 소포 또는 종이 가방은 많은 걱정거리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야?
인지된 걱정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학원 강의실 밑에 종이 가방이 있어. 누가 이게 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그치? 근데 자살폭탄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모르는 물체가, 사람도 없는데 물체가 밑에 있으면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폭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그냥 지나갔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걸 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이제 뭐 폭발이 자주 발생하는,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그 곳에서는 충분히 그게 뭐 폭발물일 것이다 라는 인지된 어떤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가 있더라라는 내용인 거야. 이해됐지? 자, 37번. 37번, 38번 둘 다 상당히 쉬운 지문이야. 가보자. 일단 제목 먼저 보면 자, personality, 즉 성격, 성향이라는 게 학습의 한 요소이더라. 뭐 예를 들면 쌤이 학부모들이랑 상담하면서 특히 뭐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향적인 성향이 확실히 외국어를 배우는데 확실히 도움이 돼. 내성적인 성향보다. 그리고 마찬가지야.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좀 활발하고 외향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물론 그 질문이 수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질문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치? 계속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격이라는 게 어떤 학습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가보자. 자, 여러분의 성향, 즉 성격,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게, 문장 잘 봐. 성격과 책임감이라는 게 영향을 미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그치? 뭐가 중요한 거야?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A뿐만 아니라 B가 중요한 거지. 게다가 B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봐. 우리 이미 제목 알고 있잖아. 성격이 학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B에 해당되는 건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독해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볼게. 자, 여러분의 성향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것은 not only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취미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다시 보면 여러분의 성향이나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도 내 성격의 일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같은 단어로 보셔도 돼요. 여러분의 성격이 affect not only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취미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과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두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자, 몇몇 사람들은 self-driven이라 그러면 좀 자기 중심적인, 나쁜 건 아니야. 자기 성향,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 그들은 more likely to be lifelong learners. 그러니까 평생 그냥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냥 평상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이를 먹고 대학교를 가서 대학을 졸업해서도 그냥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어떤 성향이? 좀 self-driven한 성향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건 아니야. 됐지? 이런 사람들이 평생 학습자, 평생 나이를 먹으면서도 책 읽고 나이를 먹으면서도 신문 보고 계속해서 뭔가 읽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자, 많은 사람들은 tend to be independent learners. 독립적인 학습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많은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자기중심적이니까 좀 독립적인 학습자일 가능성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독립적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뭘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겠어. 자, 이게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 거야. 뭘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겠어. Structured classes with instructors to guide them. 되게 구조화된 수업들, 특히 학교 교육들, 1교시는 뭐, 2교시는 뭐, 3교시는 뭐, 4교시는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구조화된 이런 수업들 별로 맞지 않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대학교 때는 자연스럽게 공부하잖아. 자기가 원하는 과목 수업 듣고. 그리고 아침 늦잠 자면은 뭐 아침잠 많으면 수업들 다 오후에 만드는 거야. 뭐 이를테면 1시, 2시, 3시, 4시 이때 수업 잡는 거야. 셀프-드리븐한 애들은 그런 수업을 좋아하는 거지. 평생 학습자이자 많은 그런 학생들은 독립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구조화된 이런 수업을 필요로 하지,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또 구조화된 수업이라는 건 또 누가 있니 반드시? 선생님들이 있잖아. 인스트럭터라는 건 이제 강사,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뜻이야. 뭐 하기 위한?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이런 강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화된 수업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같은 맥락인 거야 여기. 왜 이런 애들 있잖아. 자, 생각을 해봐. 중학교 때 단과 학원, 뭐 수학, 영어, 영수학원만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국영수사과, 심지어 은미체까지 다 가르치는 종합학원을 더 선호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 종합학원, 국영수사과, 은미체까지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건 거기 시간표가 짜여있고 거기 선생님이 있고 그렇잖아.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독립적인 학습자들은 어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잖아. 난 영어만 공부하고 싶고 나머지 난 그냥 혼자 할래. 그치? 그런 차이고. 자, 그 다음 문장. 자, 다른 이제 학습자들 또는 다른 개개인들은 어떻대? peer oriented. 좀 동료 성향 지향적인 거야. 동료 지향적이라는 건 뭐니? 서로 도와가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종종 낯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지도를 따르게 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자, 또래 지향적이야. 또래 지향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니?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런 학생이 또는 그런 사람이 낯선 상황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선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지도를 따르게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뭐뭐하는 가능성이 있어. 도움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 항상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기꺼이 받고 그걸 제대로 자기가 도움이 되게끔 공부하는 스타일이잖아. 그치? 근데 뭐의 도움이야? 정식적인, 공식적인, 형식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형식적인 어떤 가르치는 환경.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환경이 즉 이런 환경이잖아.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교수 환경이잖아. 딱 가면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과목 선생님들 다 있고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서 그치? 그런 환경에서 도움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됐지? 지금 어느 게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점,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들이라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동료 지향적인 이 사람들은 may be less likely to 덜 뭐뭐할 가능성이 있어. 평생 동안 학습을 추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말이지. 아까 앞서서 어떤 사람들?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은 평생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자기 주도적이니까 독립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시하면서 하는 이런 구조화된 수업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반면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료 지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도, 지휘를 잘 따르고 그리고 공식적인, 형식적인 어떤 교수 환경에서 도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학습을 추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겠지. 뭐 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접근, 뭐에 대한 공식적인, 형식적인 학습 시나리오 또는 친구나 배우자의 영향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 학습을 한다는 것은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걸 대변하는 거야. 근데 동료 지향적인 사람들이 평생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어떤 경우에는 하겠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더라도 어떤 기관이 있어. 형식적인, 공식적인 학습 어떤 기관에 직접적인 접근이 있으면, 접근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거 아니야. 또는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못하니까 누구? 친구나 배우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같이 가자. 자기야 같이 가자. 친구가 야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없다면, 있으면 하는데 없다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학습을 추구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 self-driven 학생들은 평생 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왜? 자기 주도적이니까. independent learner. 그러니까 어떤 구조화된 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딱딱하잖아. 반면에 자, 또래, 동료 지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하던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혼자 못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끔, 주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지도, 지휘를 따른다 이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함께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형식적인 교육 환경에 도움을 많이 받아. 근데 혼자는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다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한다는 거야. 그치? 자, 39번. 자, 보자. 아시아인들과 미국 원주민이야. 원주민.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서양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인들과 미국 원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 근데 상대방이 어떤 그 중간에 침묵의 시간 없이 바로 답변을 해. 그게 좋아 보여? 살짝 침묵을 갖고 답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생각을 충분히 하고, 내 말을 듣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신중하게 답변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즉 아시아 사람들이나 미국 원주민들에게 침묵이라는 것은 좋은 걸 의미하는 거야. 가보자. 자, 아시아 사람들과 많은 미국 원주민들 문화는 침묵을 간주하는데 뭘로 간주하는가? 중요한 적절한 부분인데 뭐에 있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뭐 대인관계든 뭐든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중요하고 적절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거다 이 말이야, 침묵이. 됐지? 이 문화권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느 정도, 모멘트가 순간이니까 어느 정도의 침묵을 사용한대. 즉 어느 정도 침묵을 한다 이 말이야. 뭐 하기 전에? Offering a response to another speaker.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제공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그치? 들었잖아. 듣고 이제 내가 말할 차례였을 때 바로 말하기보단 살짝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야. 그 침묵의 시간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경청을 했고 나아가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이제 내가 할 말을 한다라는 거를 암시해 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그러한 이런 초기의 침묵은 듣는 사람의 존중을 전달해 주는 거야. 듣는 사람의 존중. 누구를 위한 존중이야? 말하는 사람을 위한. 자, 내가 초기에 침묵을 이렇게 지켰어? 침묵을 유지했어? 이 말은 내가 들었잖아. 내가 듣고 지금 상대방이 말하고 이제 내가 말하기 전에 들었잖아. 들었을 때 살짝 침묵을 했다는 건 그 말한 사람에 대한 나의 존중. 내가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걸 전달해 주는 거야. 됐지? 자, 그것이라는 것은 침묵을 했다는 것은 that 이하를 시사하는데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말 여기에 같은 단어야. 적당한 생각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야. 다시가 초기에 이 침묵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듣는 사람의 존중을 보여주는 거야. 맞지? 그리고 그것은 또 뭘 시사하냐면 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잘 들었어.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에 그 사람이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적당한 생각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사람 말이 어떤지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 적당한 어떤 생각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침묵이라는 것은 여겨지는데 시간으로 여겨지는 거야. 어떤 시간이야? 방금 선생님이 다 얘기했잖아. 배우고, 방금 말한 사람의 말을 내가 배우고, 물론 듣고 배우고 생각해. 그리고 다시 생각해. 리뷰니까 뭐 복습하다는 의미보다 다시 생각해. 뭘? 방금 그 말한 사람이 말한 것을 배우고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렇다고 뭐 엄청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버리면 그 대화가 단절돼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당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침묵. 이를테면 말을 했을 때 그리고요 이렇게 한 이 정도의 침묵이 상대방이 말한 걸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이 말이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price는 value 정도 보면 되는 거야. 이 침묵을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에서, 그런 문화에서 잘 봐. responding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즉 침묵을 하지 않는 거지. 뭐하고 난 뒤에 그 말하는 사람이, 스피커가 had finished their turn. 턴이라는 건 차례야. 자기 차례. 자신이 차례를 끝내자마자, 그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례를 끝내자마자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 빠르게 반응한다는 건 바로 말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것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좋게 해석이 되어질까? 나쁘게 해석이 될까? 당연히 나쁘게 해석이 되겠지. having diverted, inadequate, 부적절한 관심. 그리고 그러니까 부적절한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불충분한 관심. 그리고 부적절한 배려. 누구에 대한? 그 말하는 사람의 말과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과 배려.
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having diverted는 문법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 해석하지 말고 의역해서 넘어갔어. 다시 문장 해석해볼게. 자, 침묵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서 너무 빨리 반응해. 자기 할 말을 너무 빨리 해버리는 것. 뭐하고 난 뒤에 그 상대방,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말하는 차례를 끝내자마자 너무 빨리 반응해버리는 것은 해석이 돼. 뭘로? 불충분하고 부족한 관심과 배려. 누구에 대한? 방금 말을 끝낸